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틀었는데요. 그동안은 조금 바쁜 일도 있고 해서 영상을 못 켜다가 그동안 받은 질문들이나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의료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전문대나 학점은행제 또는 사이버대학교 졸업을 해도 괜찮은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필드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제가 인사권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은 못 해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좀 제 답변을 가름할 수 있는 그런 글이 있어서 그걸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는 있다 라는 홈페이지를 참고를 할 건데요. 네, 여기를 보시면 사회복지사라고 한번 쳐볼게요. 네, 콘텐츠 중에서 여기 콘텐츠 부분을 보시면 박건식 멘토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있어요. 네, 질문은 30살의 비전공자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대학에 다시 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네요. 여기서 1번을 중점으로 볼게요. 채용 공고를 보면 지원 자격으로 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던데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불이익은 없을까요? 제가 비전공자라서 대학에 다시 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현직자가 알려줄 수 있는 생생한 질문서를 듣고 싶다면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네, 로그인을 해서 보시면 자, 딱 나와 있죠. 4년제 사회복지 학위가 넘버원. 그래서 채용의 우선순위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4년제, 2년제, 학점은행제 순서로 보통 채용하는 편이에요. 따라서 여건이 된다면 멘티님께서 지금이라도 4년제 대학에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저도 공감하는 말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채용되기 힘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 현실에 대해서 양보하시는 건지 타협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오는 질문이 그냥 전문대, 그러니까 고등학생 분들도 전문대 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래도 4년제를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제 수련 동기들, 저희 기수 수련생들 보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명도 전문대 선생님은 못 뵌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시기보다 최대한 내가 얻을 수 있는 스펙은 최대로 높게 잡으신 다음에 얻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질문 주시는 분들한테도 꽤 많이 했던 내용이기도 해서 만약에 아직 진학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팀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라서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몰라요. 모르지만 저는 어떤 방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했었냐면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조회수가 기록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정규직 옆에 보시면 조회수가 사실 다른 데보다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면서 조금 파악이 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 들어갔다가
네, 2051이죠. 또 들어가면 2052세죠. 물론 이렇게 중복되는 숫자가 있을 거기도 한데 그만큼 중복이 많이 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공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경쟁률이 막 낮고 그러진 않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가장 최근에 들었던 질문인데요. 실습하기 전에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가?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분은 아직 학년이 좀 낮은 학년이어가지고, 낮은 학년인데, 의료사회복지론이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다. 근데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학년이 너무 낮은데 괜히 높은 학년들 많이 듣는 수업에 들어갔다가 막 학점 털릴 것 같고 막 이렇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의료사회복지 실습, 병원 실습 하기 전에는 의료사회복지론 거의 필수로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어디에서 보실 수 있냐면 실습 수련 모집 칸에 들어가셔서 한번 볼까요? 네,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임상실습 지원서 파일이 있어요. 이런 것도 지원하시기 전에, 직전에 보면은 사실 뭐 급하게 작성하느라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습이 뭐 다다음 학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한 두 학기, 세 학기 아니면은 뭐 내가 의료사회복지사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1학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봐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학부생 때는 이런 걸 정말 보지 못했지만 제가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이런 게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실습 필수 이수 과목. 이수를 했나, 현재 이수 중인가. 사실 여기서 이수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이수한 학생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 외 전공 과목도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걸 보면 좀 의료사회복지 실습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의 과목을 좀 파악하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이제 다른 선배님한테 들었던 거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실천론, 정신건강론, 의료사회복지론, 이 정도는 좀 필수로 듣고 실습을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조언을 들었었고, 여긴 정신보건사회복지론이 있는데, 저희 학교는 정신보건사회복지론은 없어서, 저는 정신건강론까지 수강을 하고 갔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자기소개서도 미리 봐두시면, 아,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써야지?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해놓으셔도 나중에 지원서를 쓸 때 굉장히 수월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당장 닥쳐가지고 막, 아, 나 성장관을 못 쓰지? 가정환경 못 쓰지? 뭐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렇게 힘드니까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은 간략하게 오랜만에 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떤 질문을 주셨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야 돼. 아, 여기 있네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자, 여기서 알람 탭을 눌러서 옛날 질문 가장 최근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수련 과정을 거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인가요? 1급 자격증이나 관련 경험만으로는 진입이 어려울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지금 저는 사실 질문 주신 분께서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궁금하긴 한데 그냥 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의료사회복지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수련을 거치고 전문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병원에 취업을 하는 그런 의료사회복지사를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방에 아직까지 의료사회복지사가 필수 자격이다 라고 언급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냥 사회복지사 1급 자격만 가지고 취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권이나 경기권의 병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우대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일을 하시려고 하시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서 그냥 요양병원, 작은 요양병원 이런 데서 일하실 거면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진짜 지금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병원 실습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수련을 정말 1년간 환자들을 보고 그 환자들에게 어떤 질병이 있고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1년 동안 배우시고 오신 건데 그런 분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1년간의 수련 과정은 거쳐야지 되지 않을까?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30살입니다. 이번에 의료사회복지 수련을 준비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혹시 학점이 많이 중요한가요? 3점 초면 아예 어려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아예 어렵진 않습니다. 저 또한 SNS에서도 밝혔던 것 같은데 저 또한 30대 초반의 성적이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저도 병원 실습을 했었고 수련을 했었기 때문에 아예 어려운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 과정 동안 진짜 항상 학점이 컴플렉스였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고생은 조금 하실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정말 저 이외의 분들은 다 진짜 못해도 3점 후반. 평균적으로는 막 4.0은 무조건 넘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하지만 지금 질문 주신 선생님께서는 재단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부분에 강점이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어필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학점은 낮았지만 저는 대외 활동을 많이 했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대외 활동에서 어떤 걸 느꼈는지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했었어요. 아예 기회가 없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에 재학하고 계시는 학생분들은, 저 선생님도 3점 초반인데 그럼 나도 뭐 여유롭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진 마시고요.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은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졸업하기 전에 졸업 유예 한번 했었고요. 학점 올리려고 정말 딱 그 이유 때문에 졸업 유예 한번 했었고 계절학기 계속 들었어요. 당장 계절학기 막 7만 원이고 점당 7만 원이고 8만 원이고 이래서 너무 비싸서요. 그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지금 상황상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사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의지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본인이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그런 걸 감수해서라도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때 내 상황 때문에 내 조금의 상황 때문에 그걸 포기한다? 그러면 나중에 의료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길을 걸을 때 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내가 그때 그거를 좀 더 했었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가 굉장히 많이 남으니까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저는 공부하다가 너무 집중이 안 되고 하기 싫을 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네요. 네, 저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제 학점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진짜 당연히 공부를 안 한 학점일 것 같지 않나요? 아, 물론 저는 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동기분들이, 제 대학교 동기분들이 너무 뛰어난 학생분들이 많으셨고 그래서 제가 비교적으로 대학교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뒤처졌다는 변명을 하고 싶어요. 네, 제 대학 동기분들이 정말 잘하셨어서 그래서 저는 비교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4학년 때부터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4학년 때 이제 의료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고 아 정말 마지막이다.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했었어요. 실습 내가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제가 그때 실습 엄청 많이 지원했거든요. 한 10군데 넘게 지원을 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실습 다 떨어지면 그냥 의료사회복지사라는 꿈은 접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었고, 물론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저를 붙여주신 곳이 있어서 거기서 실습을 하면서도 4주 동안 하니까 거의 매일 한 3시간? 4시간 자면서 실습 과제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도 그 생각을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서 실습을 못 이겨내고 여기서 평판이 안 좋으면 나의 의료사회복지사랑 꿈은 끝이다. 완전 극단적이긴 하지만 항상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련을 하기 직전에도 갑자기 막 이런 썰을 풀게 됐는데 수련하기 직전에도 이제 수련도 시험 봐야 되고 이제 학점도 관리를 해야 됐죠. 저는 학점이 너무 낮았으니까 막학기까지 21점 풀 학점을 채워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됐지, 수련도 준비해야 됐지, 자소서 준비해, 면접 준비해, 아무튼 엄청 바빴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 이거 아니면 끝이다. 내가 지금 병원 실습도 하고 이랬는데 수련해서 못 뽑히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1월에 사회복지사 시험을 보잖아요. 1급 시험을. 제가 다행히도 12월에 수련에 합격을 해서, 근데 수련에 합격을 했다고 끝이 아니고 12월에 발표나는 건 예비 합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4학년에 막학기 준비하면서 1급 자격 시험도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 12월 26일 인가에 종강을 한 거예요. 1월 셋째 주인가에 시험인데. 그래서 이제 예비 합격은 했는데 나는 진짜 1급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있었어요. 워낙 대학교 학부생 때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었고 하니까 거의 백지에서 시작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강하고 시험을 막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정말 엄청 오랜만에 학교에서 맨날 밤새고 도서관에서 자고 이랬었어요. 1급 시험 보러 가기 바로 전날에도 도서관에서 밤새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때 법제론인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수련까지 예비 합격을 해놨는데 내가 1급에서 떨어져서 수련에 못할 수도 있겠구나. 수련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아, 내가 지금 1급 시험에 떨어져서 수련에 이제 탈락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내년 수련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병원에서 나를 뽑아줄까? 졸업을 하고 1년이라는 공백기가 있는 나를 뽑아줄까? 게다가 한 번 또 떨어진 1급 시험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아줄까? 라는 걱정 때문에 집에 오면서 울었어요. 버스 타고 오면서. 울었는데 근데 다행히 과락은 면해서 과락 면해가지고 합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매 순간순간 의료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아, 나 여기서 수련 못하면 나는 그냥 의료사회복지사 접자. 그리고, 네, 그랬었어요.
저는 논외로 부모님이 항상 공무원 준비를 해라. 계속 그러셨고, 저 또한 공무원 준비를 한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엄청 쌈박하게 한 달 딱 준비해보고, 이 공부는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접고 다시 의료사회복지사에 올인을 하기는 했지만, 부모님이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전 진짜 공무원 하기 싫었거든요. 진짜 공무원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의료사회복지사 떨어지면 공무원 해야 된다. 공무원 하기 너무 싫다. 그러니까 난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성공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행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의료사회복지사가 됐고,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후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네,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는 날은 나중에도 많이 있으니까. 물론 전 지금도 공부하기 싫어하지만, 제가 학생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또 내용이 있네요. 7개월 전 내용이신데 제가 답글을 안 드렸나 봐요. 네. 복수 전공을 하고 계시는데 수련 붙기 많이 힘들까요? 학벌을 많이 보나요? 여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석사까지 딴 사람들이 많나요?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복수 전공을 하면 의료사회복지 수련 붙기 많이 힘들까요? 제 주변에는 대부분 주전공이어가지고 복수 전공 하시는 분들, 저랑 친한 분들은 없어요. 근데 물론 저랑 친한 분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 한 5명? 5명 내의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제 이제 수련 같이 받으신 동기분들이 한 30명, 40명은 되니까 그 중에 계실 수도 있겠죠? 계시다면. 뭐 주전공 하고 계시는 게 나의 인생에 크게 막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정말 나는 의료사회복지사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과를 하고 계신 전공을 복수 전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학벌을 많이 보나요? 학벌을 안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전에 첫 번째 질문에서 대답해 드렸다시피 2년제, 4년제 학점은행제와의 차이가 사실 있고요. 그거는 진짜 사회복지기관에서도 그런 거니까 어디서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제 주변에도 이제 지방의 대학교 졸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필드에서 엄청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전문성도 높으시고 이런 분들 많으시니까 너무 학벌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수련을 붙으려면 서류 합격하려면 여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글쎄요. 일단 1급 자격은 필수. 그 외에 뭐 영어, 공인 영어 성적 이런 거 있으시면 좋겠죠. 정말 수련도 취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짜 주변에 사회복지학과가 유독 좀 그런 거에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주변에 막 경영학과 친구들 이런 친구들 취업하려면 정말 많은 자격증을 따놓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는 따놓으셔야 뒤처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사까지 딴 사람들이 많나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실습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병원에서 봉사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셔도 좀 간접적으로나마 환자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도 동일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사정상 다른 과로 진학했어요. 목전보다 전과 하는 게 나을까요? 불리할까봐 걱정되네요. 지금 다른 과로 진학한 과가 절대적으로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아니면 저는, 네, 주전공과 복수전공을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봉사도 다니고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의료사회복지사를 꿈꾸고 계신다면 병원 봉사를 다니는 건 굉장히 굉장히 큰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남들 안 한 사람보다는 도움이 되겠죠. 제가 이런 걸 한 번도 답변을 안 드렸나 봐요. 죄송해요. 근데 이 얘기들은 진짜 더 길어질 수도 있어서 제가 취업 면접 준비는 다음 영상을 찍을 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문 이런 것도 다음번에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게을러서 이렇게 답글을 많이 못 달아서 죄송하고요. 일단 오늘의 질문은 저도 많이 횡설수설하기는 했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의료사회복지사에 굉장히 큰 꿈이 있으시고 똑똑하실 걸 믿습니다. 믿으니까요. 잘 알아서 걸러서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말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막 여러 개의 몸으로 이 병원에서 수련 받아보고 저 병원에서 수련 받아보고 이랬던 게 아니고 저도 정말 한 병원에서 실습하고 한 병원에서 봉사하고 한 병원에서 수련하고 이랬기 때문에 정말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의 말이 다 맞아. 저 사람이 말한 거에서 벗어나면 나는 떨어질 거야. 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 본인만의 길을 개척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학부생 때 3점 초반의 성적으로 누가 의료사회복지사를 할 수 있어. 너 그거 떨어질 것 같아. 좀 어려울 텐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됐어요. 너무 제 자랑 같긴 한데 진짜 자랑 진짜 아니고요. 정말 그냥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봐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슈퍼바이저 분들이 계시고 네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정말 문제없이 같이 이제 필드에서 함께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수련하면서 받았던 뭐 면접 질문,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제가 지금 취업을 하고 나서 하기 전에 이제 여러 병원의 면접을 다니면서 경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